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김영호 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 배경과 김영호 그는 누구인가를 결합한 내용입니다. 최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이라 불리는 기자회견장 복도에서 김미균 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미균 씨는 34살의 청년 벤처 기업가입니다. 3월 12일 오후에 미래통합당 강남병 후보로 공천됐습니다. 깜짝 발표였습니다. 강남병 지역구는 강남에서도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만 모아놓은 지역구로 꼽힙니다. 미래통합당이 깃발만 꽂아도 당선될 수 있다는 곳으로 불리죠. 이곳에 34살의 젊은 신인이 공천된 겁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로 말이 안 나온다. 86년생을 공천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신보라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비난글을 올립니다. 조국 사태를 부르짖던 9월 어떤 청년은 문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받고 감사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정치적 신념도 검증 안 된 청년 후보가 강남벨트에 공천된다. 신보라 의원의 문제제기는 삽시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미균 씨가 작년 추석 때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함께 쓴 글이 문제가 된 겁니다.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밤사이에 논란은 계속 커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김미균 씨를 문빠라고 불렀습니다. 일종의 사상검증을 한 것이죠. 3월 13일 김미균 씨의 기자회견은 이런 논란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김미균 씨는 정론관에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도 김미균 씨의 기자회견을 신청해주지 않은 것이죠. 김미균 씨는 결국 정론관 문 앞 복도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려는 순간 당직자가 다가와 귓속말로 질문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당황한 김미균 씨는 질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그리고 30분 후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남병 공천을 철회한다.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 그리고 김영호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일까요? 공천에서 밀려난 의원들이 반발해서 그런 걸까요? 어떤 선거든 공천 과정에서 항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천위원장이 사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왜 사퇴한 걸까요? 누군가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그를 임명한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위원장을 흔든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을 좀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3월 12일 오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작심한 듯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것을 보며 현재까지 공관위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어느 당이든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작업은 독립성을 띱니다.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당대표가 직접 제동을 건 겁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 6개 지역구 공천 결과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인천 연수을입니다.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는 민경욱 의원을 컷오프했습니다. 대신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현역 의원 중에 대표적인 친황, 그러니까 친황교안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연이은 막말 파동으로 자유한국당이 비난을 받을 때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막말을 제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변인이 민경욱 의원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경고 이후에도 막말 구설수에 올랐지만 대변인직을 유지했던 인물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놓고 민경욱 컷오프를 다시 검토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지역구는 대구 달서갑입니다. 이 지역구에는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이 지역과 큰 인연이 없는 이두화 전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과 인연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서울 강남을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공천된 최홍 전 맥쿼리 투자자산운용 사장도 김영호 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의 공천을 두고 사천, 사심이 담긴 공천이라는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요약해보면 황교안 대표는 사천이라는 김영호 위원장의 약점을 짚으면서 자신의 측근 정치인에 대한 재심도 요구한 겁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요구한 6곳 중 2곳, 인천 연수 을과 대구 달서 갑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단수공천에서 경선 지역으로 바꾸죠. 지난 국회 최악의 막말 의원으로 꼽히는 민경욱 의원은 그렇게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무튼 3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와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발표를 거치면서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위원장의 충돌은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사실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위원장 간의 갈등이 폭발한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날 젊은 벤처 사업가 공천에 대한 당내 반발을 받아들이면서 김영호 위원장은 사퇴합니다. 사실 김영호 위원장을 흔드는 존재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의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의원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합니다. 김종인 전 의원이 일부 공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건을 단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공천을 그대로 두고 선대위원장을 할 수 없다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영호 위원장은 사퇴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잘 쓰고 칼을 버린 셈입니다. 잘 쓰고 버린 칼은 뭘까요? 김영호 위원장의 공천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총선이 정치권의 구도, 그러니까 정치 세력 간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라면 공천은 당내 구도, 그러니까 당내 세력 관계를 바꾸게 됩니다. 다른 당에서도 그렇지만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지는 이 당은 과거부터 공천을 통한 세력 변화가 심했습니다. 친이계와 친박계의 공천 전쟁이 10년 넘게 벌어져 왔죠. 지금은 그 두 세력이 모두 몰락한 상황입니다. 친이계는 거의 와해됐고 친박계는 탄핵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완전히 당을 장악해야 합니다. 공천은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일단 황교안 대표를 견제할 정치인들이 정리돼야 합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세히 볼까요?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 거의 공천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거론되었던 탄핵 7적,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 정진석, 이해훈, 하태경. 이 중 자기 지역구에 공천된 인물은 정진석 의원 1명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해훈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공천되지 못하고 험지인 동대문 을에서 경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해도 당선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죠. 하태경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경선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컷오프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이 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통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을 정리한 겁니다. 탄핵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사면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을 품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하기엔 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을 김영호 위원장이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적폐의 상징과도 같은 과거의 친박 세력을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친박 핵심으로 꼽혔던 정가뷴, 원유철, 유기준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누나라고 불렀던 것으로 유명했던 윤상현 의원과 친박 실세라 불렸던 김재원 의원은 컷오프됩니다. 친박 핵심들을 정리하면서 혁신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당내 중진이라 불리는 사선 이상 의원들이 줄줄이 갈립니다. 미래통합당에는 사선 이상이 17명이 있습니다. 그중 자기 지역구에 재공천된 의원은 5명입니다. 원내대표인 5선의 심재철, 당선이 쉽지 않죠. 4선의 나경원, 조경태, 신상진, 정진석. 나머지 12명은 컷오프되거나 지역구를 옮기게 됐습니다. 지역구를 옮긴 주호영 의원과 정우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김부겸, 도종환 의원과 맞붙어야 합니다.
중진 판가리, 그러니까 인적 청산, 인적 혁신이라는 효과도 얻고 황교안 대표에게 무게감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인물들을 상당수 걸러낸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목표는 당연히 대선 후보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산이 희박하다고 평가되는 종로구에 출마하는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이기면 당연히 여당 최고 주자를 누른 비교 불가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고, 설령 진다고 해도 최악의 험지에 나서면서 당의 선거를 이끈 대표가 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다른 대선 후보군을 정리해줘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차기 후보군으로 홍준표, 김태호, 오세훈 등이 거론됩니다. 일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선택한 지역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데다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후보가 출마한 상황입니다. 첫 여론조사에서 아주 팽팽한 구도인데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보다 더 강한 후보로 거론됐던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은 컷오프 당합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들을 잘라낸 공천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김용호 공관위의 공천은 더 나아가서 황교안의 사람들까지 내치기 시작한 겁니다. 잘 드는 칼은 늘 위험합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이 칼을 손보기로 한 겁니다. 김용호 위원장은 사퇴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는 애시당초 왜 김용호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힌 걸까요? 이제부터는 김용호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장은 저 멀리 민자당 시절부터 한나라당까지 5선을 하고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미래통합당의 원로입니다. 특정 계파색이 짙다고 볼 수는 없는 인물이었죠. 국회의장 시절에 친이계라고 불리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의 요구를 그대로 받지 않으면서 합리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장은 1947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성초등학교를 졸업했고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를 따고 1976년 동아일보에 입사합니다. 1976년에 동아일보는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줄여서 동아투이 사건 직후였습니다. 동아투이 사건이란 박정희 시절이었던 1974년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서 동아일보 기자와 동아방송 PD들이 싸우다가 1975년 113명의 기자와 직원들이 강제 해직된 사건입니다. 이때 해고된 언론인들이 언론 자유는 물론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권력에 맞서 싸운 기자들이 대량 해고된 직후 기자로 입사한 겁니다. 동아일보 입사 후 2년이 지났을 때 김용호 위원장은 훗날 총리가 되는 강영훈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장에게 발탁돼 외교연구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강영훈 외교안보연구원장은 주영국 대사로 가게 됩니다. 김영호는 1982년 청와대 비서실에 발탁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과 총리 비서실에서 일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을 지내면서 노태우 측근으로 알려집니다. 1992년 민자당 부산 영도구 후보로 출마합니다. 노태우의 민정계 후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합니다. 재선 의원이었던 1998년 한나라당 사무부총장을 합니다. 이 시절에 중요한 선거가 있었죠. 정치인 박근혜가 탄생한 대구 달성 재보궐선거입니다. 사무부총장이었던 김용호 위원장은 대구로 내려가 박근혜 선거를 도우면서 인연을 맺습니다. 민정계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지만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았던 김용호 의원은 3선 시절이었던 2003년 당대표 선거에 세대교체를 요구하며 나섭니다. 떨어졌습니다. 다음 해인 2004년 당대표 선거에서 박근혜 대표가 선출됩니다. 박근혜 대표는 김용호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총장직을 제안합니다. 당시 현역 사무총장은 이명박의 형
이상득 의원이었죠. 이상득 의원이 물러난 자리에 김영호 사무총장이 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천막 당사 시절이었습니다. 대패가 예상됐던 2004년 총선에서 사무총장이자 선대본부장으로 선거를 이끌면서 당내 유력 인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선이었던 2006년 총선 이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섭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고 당은 박근혜 지지파와 이명박 지지파로 나뉘었습니다. 김영호 의원의 상대 후보는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친박계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왔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선거전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친박계와 친이계의 대리전 양상을 띈 겁니다. 김영호 의원은 친이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됩니다. 이때부터 김영호 의원은 친이계 정치인으로 분류됐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김영호 의원은 이명박 선대위 인류국가비전위원장, 그러니까 선대본 정책총괄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다음해 2008년 치러진 총선에서 5선 타이틀을 답니다. 친이계이자 5선이었던 김영호 의원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게 됩니다.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회 중요 쟁점은 미디어법이었습니다. 종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밀어붙였고 야당은 똘똘 뭉쳐 반대했습니다. 2008년에 이어 2009년까지 국회가 극한 대치로 갑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합니다. 김영호 의장은 직권상정을 주저합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는 홍준표였습니다. 김영호 국회의장과 홍준표 여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맞붙습니다. 김영호 의장은 여당이 하란다고 하는 국회의장 같으면 뭐 하려고 있느냐라고 말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격한 말로 맞받아칩니다. 악역을 해야 할 순간이 오면 악역을 해야 한다.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자기 모습을 관리한다면 나중에 정말로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한밤에 분칠하고 선글라스 끼고 다녀본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미디어법은 끝내 직권상정이 되고 날치기로 처리됩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김영호 국회의장은 홍준표 원내대표와 강한 악연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 컷오프를 놓고 일각에서는 12년 전에 원한을 풀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을 끝내고 2012년 차기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김영호 국회의장은 정계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주요 자리에 나서서 쓴소리를 합니다. 2016년 선거를 앞두고는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을 향해 무려 200자 원고지 34장 분량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됩니다. 김무성 대표의 당 운영과 공천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뒤에서 호령하기보단 찬 바다에 먼저 뛰어드는 용기가 바로 이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하면서 험지 출마를 종용합니다. 그리고 2019년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황교안 대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김영호 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동참이라는 어리석은 행동에 동참했다. 안 나갔던 사람들도 큰 소리 치지 마라. 탄핵을 제지 못했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사실 탄핵 당시 김영호 위원장은 박근혜 하야를 주장했었습니다. 어쨌든 김영호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큰 마이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김무성과 홍준표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고, 탄핵 얘기만 꺼내면 당내가 복잡해지는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며,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청와대에서 보낸 사람, 즉 민주화 운동이나 김영삼 이후 영입된 개혁적 인물이 아닌 과거의 인물입니다. 황교안 대표에게는 정적을 제거해 줄 제일 좋은 카드이자 자신의 이념과 많이 맞닿아 있는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김영호 위원장은 남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천이 지속되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친황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시절 동아투이 사건 직후 동아일보에 입사했습니다. 전두환 시절 청와대로 발탁됩니다. 노태우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민자당 후보로 부산에 출마해 내리오선을 합니다. 정치에 입문하는 박근혜를 도우면서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됐다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명박계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친이계로 바뀝니다. 이명박 선대의 정책 총괄을 맡고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난 뒤 국회의장이 됩니다. 국회의장 시절에는 홍준표 원내대표와 각을 세우고 부딪혔고 정계훈 때 후에는 김무성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겁하다 비판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하야를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석방을 요청합니다. 개파색이 뚜렷하지 않고 합리적이라는 이미지의 정치인, 어쩌면 시대의 조류를 잘 타고 넘는 영리한 정치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김영호 위원장은 잘 드는 칼이었고 그 칼의 역할, 공천이 끝나가면서 그 칼이 자신의 주변을 향할 즈음 황교안 대표는 칼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또다시 역대 선거에서 잘 드는 칼이라 불려왔던 사람 김종인 전 의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과연 김종인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두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알겠죠. 곰곰이의 정치 해설과 정치인 리뷰, 김영호 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많이 달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